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이재명,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이성만 체포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유는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혁신안, 바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였죠. 민주당 의원이 25일 만에 이 혁신안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지수 기자, 네.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네, 민주당 앞서 들으신 대로요. 이 정당한 영장일 경우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를 판사가 아니라 이 범죄 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하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국민이 보시기에 구차한 이야기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민주당 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국민의 눈높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네. 이런 답변에도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정당한 영장에 대해 부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충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하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 저거는 뭐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도록 하겠다는 거죠.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 분명히 행동을 보여줄 거예요. 네. 오늘 말씀하시는. 네.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주환 부위원장, 깔끔하게 그냥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조건을 달았을까요, 여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가 그만큼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지금의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히 법리만을 다투는 사법적 수사인가? 뭐 그렇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다. 물론 저는 뭐 이성만 의원이라든지 윤관석 의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건도 마찬가지로 좀 검찰이 또 명확한 물증이라든지 녹취록 외에 어떤 명확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했다면 충분히 지난번에도 가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녹취록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의 진술만에 의존하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건 검찰이 좀 정치적 수사 아니냐, 정치적 영장 청구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직도 미덥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것을 좀 붙였습니다만은 저는 정당한 영장 청구에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오히려 뒤에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부분에 오히려 방점을 더 두고 그 부분을 좀 국민들께서 더 이렇게 들어주신다면 오히려 앞에 부분은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송기현 의원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다음번에 아마 청구가 있었을 때는 이제까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당론으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하지 않을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거, 가결 당론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김진일 변호사, 지금 설주환 부위원장은 방점을 앞에 말고 뒤에다 둬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댓글들을 봤더니 대부분 다 방점은 앞에 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가 정당하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그냥 특권 내려놔라 이게 국민 눈높이 아니냐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충분히 이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당한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또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뭐 당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직무를 계속해서 직무집행 관련해서도
민주당 당원 80조의 정치적 탄압이라는 이제 예외 사유가 있잖아요. 이런 사유를 적용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기 당직을 계속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치 탄압이 뭐냐? 어떻게 보면 이 정당한 사유나 민주당의 당원 80조에 있는 정치 탄압이라는 거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 좀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개인적이나 어떤 당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있어서 이 정당한이다. 정당한 영장이라고 하면 오직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 법에 나와 있듯이 검사가 청구하고 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이것만이 정당한 영장인 거지 기타의 사유는 제가 볼 때는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장인철 최고위원. 어쨌든 뭐 앞에 조건이 붙긴 했지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전에 이제 국민의힘 보면 의원들 의원총회 해가지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서약하고 하면서 서약서 이제 서명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혁신위가 서약서 제안했는데 이거 제출도 안 했고 그리고 결의문 채택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시는 것처럼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아, 안 하자니 욕먹고 마지못해 억지로 한 거죠.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쿨하게 당론으로 그 서약서 서명하고 조건 같은 거 안 붙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기도 많이 늦어졌지만 정당한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이 결의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처럼 범죄 혐의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정당에서 이 영장의 정당성을 법원이 아닌 자신들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구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앞서 부결시켰던 노웅래 의원 영장이나 이재명 대표 영장, 또 이성만 윤관석 의원 영장은 정당하지 않아서 부결을 시킨 건가요? 그 영장 청구들은 정당했나요? 라는 국민의 물음 앞에서 민주당이 얼버무리는 것 외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만약 이재명 대표 최근에 이 대장동뿐만 아니라 쌍방울의 대북 송금,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 주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술술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 2차 영장이 청구된다면 그 정당성을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또 돈봉투 받았다는 의원들 20명 그 소환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들에 대한 영장은 그럼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않은 것인지 영장 청구할 때마다 국민들이 민주당 쳐다보면서 이 영장은 정당합니까?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치라는 건 예측 가능한 지표를 국민들한테 제시해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결의를 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정치쇼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 논평처럼요. 민주당의 이번 결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만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습니다. 더 이상 의석수로 국민들의 눈앞에 맞지 않는 이런 꼼수 행태를 계속할 게 아니라 이 방탄복을 벗어버리고 사법제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는 그 프레임 안에 숨는 짓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이는 혁신위의 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4번 연속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거에 대해서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성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정당한지 여부를 대상 의원이 판단한다?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예. 민주당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총의가 모아졌다고 이해하고요. 예.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가 어렵게 됐다. 뭐 이소영 의원은 뭐 이렇게 뭐 해명하는 과정이고 앞서 보면 이제 이렇게 비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어쨌든 야심차게 내놓은 1호 혁신안이잖아요. 그런데 네. 김은경 위원장이 내려놓기 시작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냥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런 뜻인가요? 저는 뭐 김은경 혁신위가 앞으로 할 것은 정말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올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굉장히 혁신안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도 많이 하신다고 하고 네. 지금 뭐 당에서도 기대하는 바도 굉장히 큽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민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서 응원을 보내주실 만큼은 돼야 된다고 지금 당 내에서도 뭐 여러 목소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된 목소리들은 좀 지켜보고 더 응원을 하자라는 주의거든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불체포 특권 포기가 조금 더 일찍 또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앵커가 얘기해 주신 대로 좀 더 깔끔하게 오히려 됐으면 더 스타트가 순조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네. 지금에서라도 어떤 당내 170명에 가까운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일단은 총의를 모았다는 부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미흡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이제 혁신위가 이게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얻었다라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김은경 위원장의 그런 발언의 속뜻은 그래도 이렇게 총의를 모아준 것만 해도 그래도 한 발짝 뛴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럼?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아마 이걸 문서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선언문 형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좋았겠지만은 그렇더라도 어떤 당 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헌법상 권리라서 헌법 네.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포기를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선언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뭐 어떤 의원 개개인이 예를 들어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걸 가부를 할 때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누가 부를 했는지 누가 가를 했는지. 그렇지만은 그렇더라도 지금 이렇게 당 전체 의총에서 당 의원 전체가 어떤 총의를 모아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은경 혁신위가 그래도 여기가 자초됐으면 정말 당내 분란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총의를 모았는데 뒷맛을 좀 개운하지 않네. 뭐 이런 비판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은경 위원장 다음 혁신 대상을 예고했습니다. 뭔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천을 혹시 다루실 겁니까? 혁신위원회에서?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안 다룰 수는 없을 부분인 것 같고 상당한 어떤 파장이 있을 거다. 이런 그러니까 공개적인 어떤 경고성 발언도 이미 나온 바가 있어요. 그 무엇도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예. 처음 시작할 때 천명했던 바이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눈높이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혹시 공천을도 다룬다는 걸 이재명 대표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뭐라고 일절 안 합니다. 네. 그래요? 설전 부위원장. 지금 민주당 상황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다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공천룰을 만진다.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예상이 좀 뻔히 나오지 않을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말. 그냥 공천 룰은 지난 5월 달 정도에 공천 특위가 있었어요. 공천개혁 TF가 있어가지고 이계호 의원이 위원장을 통해서 특별 단계 형식으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미 그 공천 룰이. 그래서 민주당은 보통 선거 1년 전에 룰을 다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혁신위가 지금 공천 룰을 손보게 된다? 근데 이게 어느 쪽인가는 유불리가 분명히 나눠질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뭐 친명, 비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진과 친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떠한 기준을 했는데 그 기준도 물론 공천 룰이 바뀐다면 당원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 룰이라는 것은 당원들도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어떠한 세력을 쳐내겠다. 아니면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기준이어야 되지 누군가를 쳐내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서는 그러면 오히려 더 민주당이 더 이게 혁신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그냥 분열의 정당으로밖에 남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숙고를 해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판단할 시간이 조만간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 예상들이 나오는지 민지숙 기자의 뉴플리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